17세기 네덜란드 델프트. 한적한 거리에 자리한 한 화가의 집, 화가 베르메르의 집 앞에 서 있는 소녀의 이름은 그리트. 아버지가 실명을 한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요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베르메르의 집은 그리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의 소용돌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베르메르의 부인 카타리나는 그리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트는 부엌을 쓸고 물을 나르며 조용히 그러나 예리하게 집안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똑똑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리트는 베르메르의 화실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화실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물감 냄새와 나무바닥에 밴 오일의 흔적, 그리고 말없이 흐르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은 신비로운 공간이었죠. 그리트는 창문을 열고 빛이 쏟아지는 것을 보며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때 베르메르가 말했습니다. 빛이 어디서 오는지 보이는가? 창가를 가리키는 그의 손끝을 따라 그리트의 시선도 움직였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부드러운 햇살, 그 빛이 닿아 반짝이는 도자기,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책장 위 먼지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베르메르는 그녀가 보고 있는 세계는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가기 시작합니다. 베르메르는 그리트가 그림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색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녀에게 물감을 섞거나 그림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화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르메르에게 그리트는 더 이상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빨강은 단순한 빨강이 아니다. 밝은 색조를 만들려면 흰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을 살짝 섞어야 한다. 빛을 포착하려면 눈에 보이는 색보다 더 깊은 어두움을 표현해야 한다. 둘은 말없이 이해했고 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많은 눈들이 있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아내 카타리나는 두 사람이 매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그리트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베르메르는 아내의 분노를 염려하였지만 화가로서 예술적 영감을 주는 그리트와의 관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그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베르메르는 화실에서 붓을 들고 있다가 문득 멈춰섰습니다. 문 옆에서 조용히 물감을 개고 있던 그리트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순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베르메르는 머릿속에 떠오른 단 하나의 결론으로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를 모델로 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는 질투심이 많고 예민한 아내 카타리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그리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아내에게 그리트를 화폭에 담겠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르메르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트는 빛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녀의 얼굴은 그림이 될 운명이다. 누가 뭐라 하든 그녀가 아니면 안 된다. 베르메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트, 이리 와보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어서는 듯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나는 자네를 그리고 싶네. 그리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화가의 눈 속에 담겨 있었음을. 베르메르는 그리트에게 포즈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트는 조용히 베르메르의 지시에 따르며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베르메르는 뭔가 완성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이 닿아야 할 곳에 빛을 품을 무언가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베르메르는 아내의 진주 귀걸이를 착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귀를 뚫어본 적 없는 그리트는 망설였지만
숨을 삼키며 그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덜미로 그의 손끝이 스치고 차가운 진주가 귓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것을. 그림이 완성된 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귀걸이는 다시 원래 주인의 손에 돌아갔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입술을 살짝 벌린 채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눈빛을 한 소녀의 그림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림의 모델이 된 그 순간 그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소설과 동명의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재구성한 픽션의 내용이며 실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베르메르의 실제 삶과 그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녀에게 매료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애매한 눈빛, 입가에 걸린 미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 속에서 이 그림이 사랑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